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편안함을 넣어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장세가 상당히 크게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또 크게 빠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싼 것들을 갖다 공략해주고 실적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주는 것이 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성장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로봇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로봇 같은 경우 상당히 높게 상승을 했고요. 조정이 들어오는 것도 크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로봇같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들, 그것을 올라타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스펙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워낙 업황이 좋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 쏠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포지션 잡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 낼 만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종목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 공유해 가면서 또 월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너무 묵직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머리는 좀 가볍게, 액션은 좀 빠르게 이렇게 취해가면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장 도양부터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고점이 좀 막혀있는 주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고 올라왔으면 좀 쉬어줘야겠죠. 그래서 가방도 살짝 열어놓은 구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들은, 높은 고점에서는 매수하지 말자. 뭐 종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점에 있는 것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다, 예, 매물이 나올 때가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단기 매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런 거 이야기 드려보면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니,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장기는 우리하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포지션들은 제가 별도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 아래쪽에 대한 변동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주의하고 가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자, 3,700 그 이하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좀 좋은 종목들 공략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조정이 먼저 들어와서 충분히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초병 먼저 보낸 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조정이 아주 세게 들어왔잖아요. 뭐 파마레스초도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걔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간만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 집어넣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지금쯤에선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참 달리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라든지 로봇을 이야기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명이 가는 과정 속에선 그렇게 하게 되면 못 빠져나오는 분 분명히 계시거든요. 다음에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 분명히 트레이딩 포인트로 잡아드린다고 했으니까요. 뭐 지난주도 우리가 이스페타시사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트레이딩으로 해서 적정하게 한 7%에서 7%에서 10% 정도 수익 내잖아요. 뭐 2, 3일 만에 그 정도 내면 충분히 또 됩니다. 제가 그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심심하실까봐, 또 짜증내실까봐, 또 적정하게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서 양념으로 다 여러분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뭐 괜찮아요. 맨날 어떻게 반도체를 주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DC로 가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그때마다 우리가 못 따라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따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다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을 좀 드린 종목 바로 ST팜입니다. ST팜은 기본적으로 제가 10만 원에 정리하겠다 그런 목표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한 부합이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장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장중, 장중 수익 실현 의견 진행하고 리가캔바이오 쪽으로 종목 교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리가캔바이오는 먼저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ST팜을 저희가 개장하고 나서 진행했는데 이 시간에 하신 분하고 또 이 시간에 하신 분하고 또 뭐 항상 뭐 우리가 매도하는 타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향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중요한 건 5%에서 한 대략 8%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수익 실현 의견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스타트한 라인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뭐 9만 원 이 정도에 스타트했다고 그러면 좀 더 스펙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드립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우리 스타트 라인이 9만 3천 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눌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10% 이상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동종목이 뭐 컨센서스가 나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적정한 기간에 스윙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좀 접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5번째, 25년 195번째까지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고요. 10월 달은 15개 일단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 20개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제가 볼 때 남은 날짜 수가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으니까 적어도 뭐 두세 개 정도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웬만한 뉴스들은 여러분들 다 이야기 드렸고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도 하고요. 자사주 소각 관련된 법 개정 이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월에 국회에서 통과 전망 이 부분이 저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롯데지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10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월 지금 20일 이 부분부터 한 11월 한 중순 요 사이에서 분명히 요 관련된 것들은 업종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슈가 들어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다른 것들이 지금 잘 나가던 것들이 좀 빌빌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 사람들은 뭐냐? 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삼성증권하고요. 롯데지주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관련주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 증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또 업사이드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나와서 자사주는 저희가 소각을 할 겁니다. 근데 법이 뭐 개정이 되고 나면 소각 안 할 만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소각하는 절차를 갖다 어떤 정책을 통해서 발휘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5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좀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관련주 지주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 뭐 오늘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LS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LS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적당하게 또 수익 내시고 또 다른 걸로 또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반응이 있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반응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보통 세상이니까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으면 그런 것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다른 것으로 기회비용을 찾아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체크한 것들은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앞으로는 뭐 사실 이미 뭐 이 내용은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상용화가 좀 가시화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 시간이 좀 가까워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유리기판이 대세는 아니죠. 자, 그런데 상당히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SKC를 갖다 저거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동안은 SKC가 계속 적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SK 엠펄스라든지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투자 자금을 또 마련을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SKC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적자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좀 이런 게 다시 형성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연말 되면 나타나는 게 항상 뭐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 분명히 CES에 이거 출품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충분히 모멘텀 기다려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지금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제부터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유리기판 관련돼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그 중간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유리기판이 분명히 나와야지 발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 또 양산 목표가 이제 2027년인데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라고 하면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 같이 어떻게 돼요? 네, 대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이 연도가 변화가 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2026년도에는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관심을 또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도도 크게 관심을 받아 수익도 많이 냈었고, 뭐 올해도 뭐 분명히 한 번 정도 또 모멘텀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CES 가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또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런 것들은 테마적으로도 충분히 보유하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C 우리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간에 뭐 투자를 했습니까?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한 번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즐겨나가는 건 제가 이 종목은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고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1번이 들어온 자리가 어디다? 여기가 1번 자리고요. 그리고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쯤에서 어떻게 2번 자리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공략을 또 해줘야 되는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즌하고 시절하고 또 다 생각을 또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CES가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때 유리기판 관련된 시제품을 출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계획이 대략 2027년도다. 그럼 2026년도부터 뭐예요? 가시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도 테마가 들어오면 꽤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보통 이거는 항상 연말에 우리가 투자해 줄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 하방 열어놓고 좀 공략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8,200원에 보유를 하고 있겠지만 이 아래쪽은 열어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5,000원 그 아래쪽에 들어오는 95,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기다려줄 거예요. 그 사이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 그냥 들고 가야지. 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가 주가 상승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보는 가정은 여기 그때 무너진 자리가 여기거든요. 예, 13만 원 정도 자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사이에서 우리가 또 즐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략 보면 여러분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5% 정도면 우린 땡큐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소모치 땡큐 이러면 되는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스펙을 또 계속 만들어낼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다소 줄 때는 여러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간다고요? 예, 12월에서 1월 중순 사이에서 그때 답을 내는 것들이다. 그보다 먼저 일찍 주가가 상승해주면 그때도 역시 땡큐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다음은 리가캔바이어입니다.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리마켓에서 일단 기본 초병 보내놓고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에스모에서 나왔던 결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 대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한 거죠. 베스트 인 클래스 후보로 평가받았다.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앞으로 뭔가를 다 진행을 할 때 동사에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리가켄바이어 84, 39, 71, 이렇게 번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 예,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은 한 21만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회사들 같은 경우도 대충 뭐 18만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레이팅을 놓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뉴스가 훨씬 더 많고요. 제가 좀 최근에 보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졌잖아요. 바로 요점이 좀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정받으면 사줘야지. 조정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제가 항상 주가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나와서 이제 또 우리가 공략을 또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항상 어떻게 돼요? 연말도 있고, 또 금리 인하 기조도 분명히 제가 보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관계로 이번에는 뭐 동결 이쪽으로 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방향성은 어떻게 된다? 예, 금리 인하 기조로 단기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나타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함부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그죠? 한미 무역 협상이겠죠? 관세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것들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은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주식은 뭐합니까? 예, 선반영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관세 협상 마무리 그런 그땐 차익물 나올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보면 마스가 쪽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 후 조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리가켄바이오로 돌아와서요. 뭐 유진투자증권이 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 다 설명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여러분 뭐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ADC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플랫폼이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각종 중앙협회 이런 학회 이런 곳에서 진행되는 곳에서 베스트라는 단어를 갖다 계속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뭐 베스트면 당연히 또 이걸 관련돼서 우리가 기술 수입도 나타날 수 있는 마일스톤까지 다 기대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관련돼서 수출 기록이 있고, 그죠? 마일스톤을 받은 기록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라고 해야겠죠. 참,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유한양행 정도 이렇게만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알테오젠이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있고요,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다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항상 제가 좀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는 항상 매수할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공략을 하고 남들도 매수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가 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타트하고 터진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실 놓치고 나서 이때 다른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을 하느냐고 계속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들어온 게 한 번, 그죠? 두 번, 요 자리입니다. 120일 라인에서 여기서 안 잡아주면 어디서 잡아줍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 한 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라인인데, 이 라인 들어오게 되면 되게 스트롱 바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한 20% 정도 잡아주고요. 하방도 20% 정도 항상 우리가 준비해놓고 공략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략 자리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는 어떤 구간이었어요? 이건 트레이딩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이거 내려올 때 한 번 정도 이런 거 기술적 반등 이런 것도 활용해 가지고 포인트 잡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런 구간은 보통 보면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아요. 제가 뭐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 하게 되면 사람들은 사람 시장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 자리는 충분히 공략해야 되는 자리가 맞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좀 드리고
드리번 한번 가시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밖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는 비중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도 비중 확대고요. 내려가도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방향성이야 제가 뭐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 자리 근처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HJ중공업 제가 마스카 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거기에서 특히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MRO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관련된 부분이 특혜다라고 좀 생각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와 있고요. MRO가 좀 수주가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높은 또 밸류에이션에 갖다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선반영에서 조금 나타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내용, 또 트럼프가 또 왔으니까 온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그런 내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요 갭만 우리가 즐겨봅시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약간 트레이딩 바이 개념도 같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10%예요. 변동폭이 클 건 알고 있거든요. 하방이 원래 정석 플레이 자리에 들어가면 여기가 1번 자리가 될 텐데 여기는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트레이딩 바이로 좀 진행을 했고요. 뭐 좀 더 지켜보고 함부로 평단 조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충분히 예를 내용과 수급 확인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나오면 그때서 비중 확대 여부 결정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번 설명, 세 번 설명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보조 설명 드린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 의견은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충분히 아마 사람들이 MRO 관련된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동사의 수익성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폭의 예를 들면 뭐 조정이나 이런 것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가 욕심 크게 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살짝 들어갔다가 잘 치고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의견으로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MRO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이 세진중공업도 있고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오션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것들은 잘 진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범한 피어셀도 좀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그런 것들을 갖다 의견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아닌 경우는 어떡할 거야. 수주 실패하면. 그런 폭락이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리스크는 또 함께 해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예, 그런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들이 거의 좀 없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잡아가는 것이 포트폴리오엔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머니케어 뉴스의 머니케어 스컬회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아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